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성공하려면 3가지에 유능해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에 보통 이제 집을 나서지 않는 편이에요. 복잡하니까. 보통 이제 출근 시간 좀 지나서 저는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기업 강의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잡혀 있는 날은 어차피 그 출근 시간에 이제 맞닥뜨리는 날들이 있어요, 자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와, 막 출근길에 막 운전해서 막 가시는 분들, 또는 막 이렇게 왜 이제 지하철 타려고 막 지하철로 내려가시는 분들, 버스 앞에 줄 서 있는 분들 보면 너무나 다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다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막 성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감탄하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공백기 동안 한 1년 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이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지낼 때는 정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 분들을 보잖아요. 뭐 장사하는 분들도 보고,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시식대에 있는 분들도 뵙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들,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뵈도 정말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밥을 먹고 산다는 거,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히 위대한 일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1년 동안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도 떠올리면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는 대단히 이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늘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마라톤 같죠. 직장 그만뒀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일 자체를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무슨 다른 어떤 뭐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일을 하니까, 지속되니까. 그게 직장 생활이죠, 뭐. 내 개인 사업체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긴 여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렵고 길고 이런 어떤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가시밭길을 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나갈까? 중간에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에, 오늘 유능해져야 되는 3가지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선택에 유능해지십시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물이죠. 나이 먹을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퍼스널 브랜딩 과정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회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이제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뭐 책을 쓴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요? 갑자기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우연히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그런 열망이 항상 우리 내재 안에 있었던 거죠. 항상 책을 읽거나 뭔가 이제 메신저가 되거나 이러는 쪽으로 내가 이제 늘 선택해 왔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쭉 쌓여서 겉으로 이제 표면화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행운을 누리는 거, 좋은 부서로 발령난 거, 다 우연이 아닌 나의 그동안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택에 대해서 예민하고 우리가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내가 옳은 선택에 유능해질 수 있을까? 계속 선택을 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 스스로를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직장 다니면서 자기 개발, 뭔가 공부할 건가 아닌가, 공부할 것을 선택할 건가, 자기 개발할 것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할 거를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건가, 실패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이거를 활용할 건가, 성장의 밑거름으로 이걸 결정하기로 내가 선택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서 계속 풀 죽어서 이제 불평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괜찮아 다시 잘해보자를 선택할 건가, 슬럼프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할 건지, 딱 끊어버릴 걸 선택할 건지, 이게 다 우리의 의사결정 아래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결국 결과만 남습니다. 내 감정의 과정, 억울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결과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자, 2번째,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훈련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간단하게 이제
특정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첫 번째, 일단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다 임시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랑 굉장히 맞지 않는 어떤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에 저 사람이 내 목을 맨날 이렇게 쪼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 뭐 내가 노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떠올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같이 있으면 얼마나 같이 있겠냐. 어차피 임시다. 그래봐야 뭐 1, 2년이지. 그죠? 맞지 않는 우리들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차피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나 혼자입니다. 그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 회사에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팀의 그 정대리 우리 같은 동호회예요. 그리고 그쪽 팀의 그 김 과장 지난주에도 한잔 했어. 같이 이런 걸 대단히 이제 내가 유능하다는 걸 어필하는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이제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인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그게 이제 베스트. 정말 유리한 건데요. 무게 비중이 너무나 그런 관계로만 쏠리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어떤 이제 뭐 직장 상사 개인적 심부름 해주면서 나는 그의 신복이다. 나는 그야말로 이제 튼튼한 동아줄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의 경쟁력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배신당한다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호회 이것저것 하느라고 기운 빼지 말고 내 실력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술 매일 함께 마셔주는 후배보다는요, 그 일 잘하는 후배 인사고가 당연히 더 잘 줘요, 선배들은. 그리고 술 사주는 선배보다는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선배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회사 동료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 아니고요. 어차피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나갈 수 있을 만한,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장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 뭔가 하면, 그러나 팀워크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실력을 갖추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어차피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맨 마지막 3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보다는 저 사람이랑 같이 이래서 어떤 시너지를 이룰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유능한 거죠. 이제 팀워크를 이뤄내기 위해서 윈윈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팀도 좋고 나도 좋고 저 부서도 인정받고 우리 부서도 실적이 좋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되지?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제대로 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가장 얻는 기본적인 방법도요. 저 사람과 내가 둘 다 잘 되려면 지금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될까? 라는 걸 늘 기본으로 생각하고 미팅할 때도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유능해져야 될까요? 표현에 유능해져야 돼요. 첫 번째, 힘들면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또 이제 내가 말한다면 알아주겠어? 징징댄다거나 하지?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을 더 키우는, 작은 일을 큰 일로 키우는 그런 이제 직장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따지면 직장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유능함이고 그게 미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나는 중간관리자예요. 난 과장. 근데 새로운 경력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력을 내세워서 일도 안 하고 계속 트집 잡고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스펙을 너무 기대하는 나의 직장 상사가 그 사람한테만 기대하고 그 사람 편만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시기 질투해서 트집 잡는다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끙끙대면서 굉장히 말도 안 하고 별로 협조도 못 하고 이래 해서 일을 계속 키웠어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리스크가 커지면 말 안 하고 있다가 누구 손해겠어요? 결국 이제 내 손해예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직장 상사는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매일 야근만 해서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꾹 참고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몸에 무리가 와서 번아웃이 올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 쉬어서 내 몸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나가 떨어지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원망 듣습니다. 너무 일 많이 하느라고 너무 그 희생 정신이 너무 커서 저렇게 했어 라고 절대로 이제 직장 상사가 그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왜 말 안 했냐고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십시오. 자, 두 번째,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이제 내성적이라서 소심해서 또는 자신감이 없어서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습관에서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그 수렁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자꾸 눈치 살피면서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일단 눈치 보는 습관을 내가 이제 고쳐보자. 일단 마음을 먹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책상 앞에 이제 적어두든지 다이어리에다 적어두세요. 뭐라고 적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집중한다. 오직 나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밑에다 또 쓰세요. 그런 마음이래야 되는 거죠. 직장 상사가 또 뭐라 그럴까봐 미리 눈치 보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릴 게 아니라 일단 아침부터 자 직장 상사가 질문할 내용, 지시할 내용에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서 준비하고 자 이제 불러만 봐라. 내가 다 보고한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직장 상사 당신을 이기는 게임 1라운드 시작 이렇게 부르면 자 1라운드 땡 시작 이렇게 시작하셔서 누가 이기나 내가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시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